4월 4일 날 네. 중앙당에서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이제 지방선거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아니, 취임 전에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나 영상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거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 일으킬 수 있고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논란 이런 거 촉발시킬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달아서 내려보내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수정 공문을 발송했는데 어쨌든 금지령은 그대로인데 아니 이미 만들었던 건 그냥 쓰시고 하지만 당무 개입 이거 논란 부를 수 있으니까 대통령 사진 쓰지 말아라. 이게 여기까지였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그게 알고 보니까 청와대 요청으로 그렇게 당에서 금지령을 내린 거였대 이렇게 기사를 썼거든요.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대통령이 이거 텔레그램 방에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있는 고위 참모들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 이제 공유를 하면서 아니 이거 내 뜻이 아닌데 이거 청와대 요청 아니지 않냐? 이런 제보 누가 했냐? 이거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래서 이제 청와대가 감찰 중이다. 이런 기사를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이 청와대가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은 이 당에서 한 이 금지령 이거 보고 어쨌든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내막을 알고 계시죠? 강성대 부대변인?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처음에 당에서 그런 조치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대통령으로서 썩 유쾌하진 않겠다. 뭐 대통령 좋아서 대통령과 영상 그리고 대통령과 찍었던 사진을 선거 운동에 활용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확대를 할까라는 의아함은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어쨌든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색출해라. 그리고 문책해라. 그리고 정정해라. 이건데 그래서 공직기관에서 이제 지금 뭐 감찰을 하고 있을 텐데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윤석열 정부 때도 사실 그 정부 안에서 대통령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계자 발이 너무 많았어요. 이놈 저놈 다 관계자야. 그래서 사실 그게 큰 문제가 됐었고 그 안에서 그래서 사실 그 안에서 누가 말한 줄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갈등도 있었는데 아마 저희는 제가 듣기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그 뭐 전남에 한 군에서 어떤 한 후보자가 썼던 이 뭐 게시물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청와대 관계자와 당에서 좀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좀 확대 해석돼 가지고 전면적으로 금지해라 이렇게 번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조치를 잘못했다 이거잖아요.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저는 표현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니 정구승 변호사님 네. 이거 대통령의 이 발언이 당을 한 걸까 아니면 진짜 청와대 내에 그 제보자를 이거 찾아라 이거인 걸까요? 저는 양쪽 다 있을 것 같아요. 팩트 체크를 해서 과연 청와대 관계자가 당 이 정도의 그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관계자는 진짜로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건데 아니면 그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기화로 삼아서 당이 조금 더 확대 해석하거나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건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도대체 누구 잘못인지를 선을 그으려고 저는 감찰 지시를 했다고 보고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딱 이 기사를 보죠. 이 전 기사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기사를 보자마자 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익이 도대체 이걸로 있나? 이거를 만약에 상대당에서 저랑 워딩, 당무 개입이랑 워딩을 멈췄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여당이 그런 말을 써갖고 네. 굳이 이거를 프레임을 이쪽으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그 책임을 어디로 두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같습니다. 당무 개입은 주체가 대통령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냐 마냐지. 이거는 이거 대통령 보라고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당무 피해? 근데 이석현 평론가님이 또 이 정치인 마케팅의 또 귀재시잖아요. 그랬나요? 주문이네요. 얼마예요? 싸게 오시겠습니다. 낮은 마케팅. 신분리를 만드셨다니까 심상정 전에요. 전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 참 재밌다고 느낀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 흥미로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기에 약간 지금 올드 이재명과 뉴 이재명 사이에 텐션이 팽팽합니다. 이럴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시그널을 주냐를 가지고 다 이렇게 주목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의 시그널을 좀 보내신 느낌은 좀 있습니다. 내 어떤 성격 시그널인가요? 까먹었나 보네. 약간 시계를 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이거야 이거 지금.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제 민주당 소위 올드 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불러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약간 이재명 대통령 못 쓰게 영상이랑 못 쓰게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발을 한번 하신 느낌이 좀 있고요. 이게 예전에 전준철 변호사를 그 특검했을 때처럼 네. 한번 이렇게 딱 메시지를 대통령이 던지시면 이게 전환이 확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런 효과가 있어서 오늘도 보니까 그 사이에 친명 정치인들이 막 엄청 메시지를 쏟아내시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 편이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뭐 명청 갈등이 없다고 주장하시지만 사실 명백히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공문에서 그 당무 개입 이런 표현을 당에서 쓴 것은 사실 그런 의도도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저는 이 갈등이 사실 좋은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투쟁의 성격도 있지만 어쨌든 노선적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의 민주당은 권력 투쟁, 이를테면 뭐 검찰 개혁이나 이런 좀 선명한 이슈에만 있었다면 뉴 이재명 혹은 이재명 정부는 좀 중도실형 행보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냐와 올드 이재명 쪽으로 가냐의 전쟁에서 대통령이 약간 시그널을 주셨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문제적 발언이 예상됩니다. 문제적 발언. 저는 자유주의자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 자유주의자세요. 네. 자유롭게 얘기했는데 왜 이거 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청와대 관계자가 자유롭게 얘기했잖아. 사는 열려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 관계자와 네. 이재명 대통령과 좀 분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기분이 좀 나빴을 수 있죠. 네. 나랑 뭐 친하다고 마케팅 하는데 그걸 왜 못하게 하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그게 너무 오래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러면 전남의 4년 전에 한지영. 네. 4년 전에는 영상. 나는 이 사람 지지했지만 4년이면은 강산이 뭐 10년이면 강산 바뀐다고 하지만 요새는 뭐 4년이면 얼마나 말씀하시죠? 이거 철새 뭐 여기 국민에 4년 있던 전에. 사람이 국민에 있던 사람이 민주당도 네. 가고 민주당에 있던 사람이 국민의힘도 오는 시대예요. 네. 이낙연 뭐 전 사결 총리가 만들고 양양자 씨 얘기하는 예. 거예요? 추가하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거기 간 사람들 많잖아. 예를 들어서 뭐 허은하, 김용남 뭐 이런 맞아요. 분들은 걸로 갔고 신랑 신용환 거쳤잖아요. 이현주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왔고 네. 4년 전에 한 걸 갖고 막 하면은 네. 당에서 봤을 때 이건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공문이 내려갈 때 네.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 쓴 사진이 지금 오인될 수 있고 네. 그게 또 좀 과열될 수 있으니까 그런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맞아요.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잘 못한 거죠. 네. 그건 뭐 근데 분명히 이게- 당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잠깐만 얘기하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국정 지지율 높고 상당히 잘 나가요. 뭐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당내 기반에 있어서는 과거처럼 이렇게 확 휘어잡는 건 네. 없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 말을 잘 안 듣는 당내 세력이 있는 것 같아. 자유롭잖아요. 어? 자유롭.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롭다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피해 의식도 있는 것 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표출됐다? 그러니까 아까 뭐 시계 풀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그거를 알아야 돼요. 저는 적은 있지만 당직이 없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세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명분을 좀 잡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누가 명분을 잡았어? 당에서. 예. 이 기회에 대통령 그동안에 좀 선을 넘는 일이 있었는데 선 넘지 마세요. 이런 신호를 보냈다. 뭐 그렇게 이제 대통령 영향력은 총선은 결국엔 당이 치르는 거고 거기 네. 당이 우리가 하겠다라는 리드권을 조금 더 가져오기 위해서 명분을 잡았다라고 보입니다. 아니, 저는 왜냐면 선거 개입이 아니라 공문에 보면 그 두 개의 공문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표현은 당무 개입이었거든요. 맞아요. 왜 당무 개입이란 표현을 지금 쓸 국면은 아니잖아요. 왜 당무 개입이라고 더 넓은 표현을 넓게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왜 이걸 썼을까? 도대체 이 표현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궁금했거든요. 그게 마치 대통령을 위한 듯한 문구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는 조금 화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오해성 문구였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이 시점을 전후로 나눠가지고 이 전에 썼던 것은 전이었던 건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 후였던 건 써도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정치적 선거 중립이라면 대통령이 된 후거든요, 사실 네, 시점상. 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이런 사례는 항상 있었습니다. 조치는 뭐냐면
이제 일종의 그것도 계파의 어떤 구분인데 네. 간별인데 뭐 청와대 행정관이었어. 청와대 비서관이었어. 그럼 옛날에 다 썼단 말이에요, 그냥. 네, 그럼 네. 이게 김대중 정부인지 노무현 정부인지 뭐 문재인 정부인지 모르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 6개월 이내 것만 써라. 공무원 경력 예를 들어서 당직도 6개월 이내 뭐 1년 이내 이렇게 좀 구분을 뒀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는 거예요. 물론 윤석열 정부 때 돼가지고 아유 이제는 자동으로 대통령실로 바뀌니까 쓸 수가 없겠네라는 생각도 했지만 다시 청와대로 왔기 때문에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뭐 이렇게 하면은 과거를 쭉 아우를 수가 있는데 그걸 좀 구분을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 때 전화 돌리잖아요. 근데 이력도 거기에 제한을 둡니다. 뭐 몇 줄로 할 건지 2줄만 쓸 건지 3줄만 쓸 건지 몇 년 이내로 좁힐 것인지 이게 룰싸움인데 근데 이것은 너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대통령 이제 국정평가, 국정수행 평가 이 지지도가 이렇게 높은데 거의 69%, 70% 육박하고 있고, 아니 시성연설 하러 이제 국회에 방문했을 때 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왜 여당 의원들부터 조국혁신당 의원들 피켓 시위 한다더니 이제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으려고 다 막 기다리고 있고, 이제 그거 다 언젠가는 본인이 당장 뭐 지방선거나 재보선 출마하는 후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쓰려고 사진 찍는 거잖아요. 당장 SNS라도 인스타 올려야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니죠. 국민의힘 또 의원들은 모르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 쓴다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해요. 아니, 여당부터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제가 생각엔 악수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좀 의원도 젠틀해졌어요. 있더라고요. 아, 젠틀해졌어. 젠틀해졌어요. 예산 때 대통령한테 텔레로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예산 같은 거 뭐 그래서 통할 수 있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잘할 아니 수 신성범 잘하는 거 의원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여야 의원 통틀어서 제일 행복하게 웃더라고요. 뭐 윤상현 의원, 주호영 의원 뭐 대통령하고 한참 뭐 얘기 많이 했죠. 좋은 좋은 현상이죠. 현상이에요. 정치의 복원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네. 극한 갈등이었다가. 좋습니다.